저 이거 그거 하나 아까 저 원래 저도 많이 그거 하려고 하셨던데. 했었는데 네. 저는 지금 하는 이제- 거예요? 이제 할까요? 근데 큰 거는 좀 뭔가 제가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미약탐구 7번째 시간 오늘 미야자키 하야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준 작가님이 앞에 이제 쭉 본인 골라오셨던 거 좀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임나음 작가님도 네. 보시면서 느끼셨던 거랑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골라온 장면은요. 그 5권에 그 나우시카가 이제 마지막 비행이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비행선을 타고 남쪽으로 향하는 오무들 위를 이제 비행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이 장면을 왜 꼽았냐면은 이 7권까지 달하는 이 분량 중에서 약간 유일한 펼침 페이지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장면을 골라 왔어요. 근데 저 장면도 다 닫아놨어. 그니까요. 그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정말 왜냐면 저게 문법이니까. 네, 근데 이게 정말 그 저번에 이토준지 편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뭔가 얘기를 했었고 이제 방금 전까지 이제 최재현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펼침 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열린 칸 등을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되게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아껴서 이제 중후반에 가서야 이 장면에서 펼침 페이지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되게 이 장면을 꼽고 싶었어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저 장면이 절정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67, 그 이후에 이제 네. 67권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그 대단원의 이제 마무리 네. 같은 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나우시카를 관통하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자연이고 그거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그거를- 저거 하려고 네. 이때까지 네. 모든 일들이 있었던 근데 거니까. 저 인간의 그 과오를 결국에는 저 곤충들과 자연의 그 자연 전체의 상징이라고 할 만한 오무가 네. 그 모든 걸 다 그 희생하면서 결국에는 그거를 무마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일종의 점균이었나 일종의 그 네. 거대한 점균 덩어리들 곰팡이 같은 네. 그러면서 결국엔 그것이 거대한 숲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사실- 중추죠 중추. 그쵸. 이 나우시카의 저 위치하는 것도 5권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사실- 이 이야기의 중추 역할을 하는 장면으로서 네. 이 풍경이 너희들한테는 어떻게 보여?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들의 희생이. 문법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뽑아온 거는 이제 문법 같은 것도 당연히 이제 중요하지만 그 앞서 나왔듯이 이 씬을 시작으로 그 나우시카가 자기의 어떻게 말하면 자살을 생각하면서 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맞아요. 뒤쪽에 가다 보면은 네.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자살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충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7권이지만 3부작이거든요. 일종의. 네. 근데 그 2부 이게 2부인데 2부의 어떤 2부의 마무리 격이죠. 네. 그래서 되게 어떤 뒤로 그러면서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뭔가 좀 더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좀 더 큰 세계를 다루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리고- 독자로 다시 태어나기도 네. 하고 나우시카가. 네, 독자로서 이제 상상하게 하는 되게 큰 어떤 빌드업이 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딱 했습니다. 네. 크게 당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오무와 이 자연과 인간의 과오가 버무려져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 나우시카가 죽어. 네, 근데 안 끝나. 맞아요. 한 번 더 시작되잖아요. 네. 이야기가. 그런 면에서도 되게 저 장면이 중요하죠. 이런 그 이야기 2부가 이제 마무리되는 의미에서. 네,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되게 기분이 되게 처참해지잖아요. 저기서. 그렇죠. 약간 참담해지잖아요. 왜냐면은 지금도 우리가 하는 짓이거든 저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그 네.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같은 거 보면 사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집에서 쓸 때 이렇게 내가 플라스틱과 일회용을 많이 쓰나? 이런 생각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 분류하다 보면 새삼 놀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를 열심히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개인이 나 혼자라서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맥락에서도 사실은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누구의 몫이고 누가 어떻게 할 건가? 자정작용은 결국에는 지구의 몫인가? 그것도 아닐 거고 결국 우리의 몫인데 네, 그런 맥락에서 정말 시대를 앞서가죠. 그렇죠. 예, 놀랍죠. 자신이 뭔가 이런 짐을 짊어지고 네.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그런 몸부림 같은 게 되게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죠. 예. 결국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크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 건 나중에 결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해라는 그 주제랑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크게 봤을 때는 네. 굉장한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그 살아가야 된다는 그 나우시카의 메시지이자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하고 싶은 말이겠지만 뭔가 그 사실 이제 마지막 좀 가면은 우리가 이제 다 멸망할 거고 뭐 이야기의 내용이니까 우리는 다 선택을 결국 그렇게 했죠. 멸망이고 약간 솔직히 말하자면 그럴 수 있겠지만 거짓말 한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맞아.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되고 정화되면은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근데 그거를 이제 거짓말 면서까지 하면서까지 또 이제 살아간다는 근데 것에 조금 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더 길게 크게 보면 그 얘기거든요. 이 지금의 세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곰팡이에 길들여진 이 세대가 네. 정화된 공기에서 살 수 없는 아이러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 얘기인 거지. 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세대 우리가 지금의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세대의 몫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뜻이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그쵸.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당장의 일회용 마스크를 써야만 하고 일회용을 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텀블러를 쓰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 당장은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지만 이 다음 세대 혹은 다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되는 이 지구나 혹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나아가 지금의 그 유년기를 보내고 있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만 사람들을 만나고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어떤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채 자라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거 그래서 나우시카 이번에 하면서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검색이 잡히더라고 구글링이.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터지고 마스크 쓰고 막 돌아다니고 그럴 때 나우시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좀 더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겉으로 보기에도 비슷하고 마스크 다 쓰고 맞아요. 다니고 그런 것들 이게 그렇죠. 처음엔 환경에 관한 거고. 처음엔 밈으로 그냥 쓴 거지. 네. 우리도 나우시카랑 똑같아지고 있다 이렇게 밈으로 쓰다가 나중에는 이 작품이 하고 있는 얘기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친구들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간 친구들은 대학교 친구가 없대요. 누군지 몰라 자기 동기가. 그렇죠. 그럴 것도 하죠. 왜냐면은 학기 내내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만나도 서먹서먹하대. 지금 2학년으로 딱 만났는데. 당연하죠. 왜냐면 대화할 수 있는 순간이 없어요. 남자는 다 군대 가버렸고. 그리고 MT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막 유치원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온 친구들은 지금 이제 사회생활하는 걸 처음 배우는 단계잖아. 그쵸. 근데 걔들은 이렇게 사회생활을 배운 거야. 코로나 시대에. 그렇죠.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이게 원래 맞는 거라는 식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가 이제 이 나우시카로 치환시켜서 얘기하면 앞세대가 해놓은 일 때문에 이런 환경이 되었고 그것이 나우시카 이제 다음 세대 나우시카를 기점으로 해서 이 다음 세대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되면서 일본에서는 많이 다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번에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걸 다시 보면서 느꼈고 뭐 지금도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한편으로는 되게 어울리는 작품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하나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시대를 앞서가는 작품이죠.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작가님이면 어땠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 무슨 상황이? 그 정화시켜도 되잖아. 정화시켜도 되든지 아니면 야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 반하는 것 우리가 망쳐놓은 거에서 아무리 돌아가면 생태계는 다 지금의 생태계는 다 파괴되는 거니까 나우시카의 입장이면 그거는 가봐야 알 거야. 그때 가서 알아야 돼.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거는 예를 들면은 진짜 알 수 없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 보면서 저거 나 하면 넣었다. 야 내가 찼으면 저거 저 이러면서 막 욕하잖아요.
사실은 저걸 못 놓냐? 이거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런 음. 거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류호정 의원이 일하고 있잖아요. 류호정 의원이 일한 것도 사실 정말 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그렇지, 예, 그럴 수 있지. 수많은 얘기를 들어요. 우선 욕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떠나서 헐. 그리고 아니면 뭐 엄청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하거든요. 근데 제가 류호정 의원이랑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는 중간 세대거든요. 일종의 지금 한국에서 그러니까 어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에요. 중간 세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지금 갓 30대가 된 국회의원에게와 함께.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더 어른 혹은 더 힘이 있거나 혹은 사람들이 더 알아는 사람들이랑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우선일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항상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정의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좀 뭐 따져보자면 거기에 가장 가깝지만 제 정치적 성향은 근데 제가 같이 하게 된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맥락이 있다는 얘기고 다시 돌아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내 앞에 나랑 너무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연한 거지만은 너무 틀린 결정을 계속해. 굉장히 약자를 중시하지 않고 이득을 중시하고 개인의 이득 그런 형태로 가고 어떤 빈부격차나 어떤 계급적인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정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싸움인가? 이 사람과 싸워야 하나? 이 사람과 같이 함께 얘기하면서 뭔가를 맞춰야 하나?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치를 바라보면서 특히 류호정 의원이나 어린 혹은 이제 들어온 그런 약한 힘이 없는 그 의원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날카롭거나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사실 나이나 권위에 관계없이 다시 돌아와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나우시카가 일종의 그런 거거든요. 마지막에 일종의 결정권자인 것이 당장 내가 이 안에서 나와 다른 실제로 그렇잖아요. 거기 그렇토 다 입장이 달라. 네, 크샤나도 그렇고 그 제국, 왕도 그렇고 쌍둥이도 그렇죠. 그렇고. 그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근데 다 달라. 그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렇게 하면 어떡해? 그렇게 되게 이게 입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면에서 이 나우시카의 선택이라기보다 이들의 선택 결국 그렇죠? 이 사회의 선택이 마지막에 사실은 미야자키 하야오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말이 뭐냐? 지금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의 몫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례하진 않대. 제가 이거 질문 드렸던 이유가 이 서사가 마지막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빛을 발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빛을 발했다 발광하는 이유가 보통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선택을 나우시카가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근데 것도 반대로 이게 어떤 보여지는 형태감이 약간 되게 뭐랄까 아포칼립스적이고 맞아요. 사실 뭐랄까 좀 이렇게 디스토피아적으로 보여서 그렇지 네. 이게 사실 태도는 원령공주의 결말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원령공주에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더 비참해요. 원령공주의 세계관에서 그들이 잃은 게 뭐죠? 그들은 뭘 잃었냐면 사슴신을 잃었어요. 맞아. 사슴신이 죽었죠. 사실 죽었잖아. 가장 중요한 존재를 잃었다고. 그는 결국에는 그 순환으로서 자연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없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뭘 해야 되냐? 이 자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이제 인간이 묻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들이 그런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거든. 그들은 각자의 문제가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거든.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원령공주는 그 형태 그러니까 보여지는 상황이나 이미지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이고 나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아시타카랑 그 모노노케 히메가 결국에는 같이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거 마치 그건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되게 다 있고 이게 지금 되게 흑백 만화이고 마지막에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으로 보여서 그렇지 저는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희망적인 느낌이긴 한 거 같아요. 왜 잉크를 이렇게 썼을까? 왜요? 검은색으로 안 하고 아니요 검은색이요. 인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그거는 옛날 판형도 그렇게 돼 있고. 맞아요. 원서도 이래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제 생각에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세계관이랑 미야자키 하야오가. 맞아, 저도 그런 생각하긴 했는데. 아, 근데 이번 거 아까 그 예전 거 2000년대 나왔던 거 네. 책 보고 이거 보니까 아 진짜 종이 재질은 별로다 이번 거. 아, 너무 쨍하죠. 안 그러니까- 보이 그림이 안 보이잖아 근데 반짝반짝거려서. 요즘 것들은 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던데. 요즘 약간 것들. 왜냐면은 요즘 것 아, 요즘 책들은 요즘 만화책은 거의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인쇄가 좀 많이 더 되더라고요. 운치가 있죠. 그죠. 네. 근데 저종이 갱지스러운 옛날 만화, 옛날 저종이가 버전. 그러니까 종이 수명으로 보면 더 짧아요. 이렇게 만화 코팅돼 있는 것보다는 더 코팅돼 있는 거는 끝에만 이렇게 누래지고 안에는 변색만 하얗게 되고. 오래 가거든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수명이 찾는지는 짧죠. 근데 짧아도 같이 이렇게 저게 운치 늙어가는 있죠. 맛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또 좀 그러네.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 그리고 우리 쉬는 시간에 얘기하다가 그 얘기도 좀 했는데 이 나우시카 이제 7권 안에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나우시카 빼고 아까 나우시카 빼기로 합의를 봤으니까. 시간 빼야지. 네,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음. 이제 그 딱 하나만 좀 아까 미양 얘기하다가 못한 게 있어서 네. 이거 디테일한 걸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음. 정말 다양한 시퀀스가 있잖아요. 음. 그 중에서 저 뭐 초반 시퀀스, 그러니까 나우시카가 네. 크샤나 만나고 공주가 이제 계곡을 나가는 시퀀스, 그리고 저 그 뭐냐 종교 집단 나오고 네. 걔네랑 히드라 막 네. 이런 애들이랑 싸우는 네. 시퀀스, 그리고 마지막 시퀀스도 있고, 그리고 저 오마 네. 거신명 나오는 시퀀스, 이게 다양한 시퀀스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시퀀스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좋아하는 시퀀스 있어요? 전 있어요. 뭐요? 그 도르크 황제의 찐 모습이 나와서 그 아. 사람이 자기 안에 욕심에서 해방되는 그 장면이 그 초현실적인 장면.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우시카가 이렇게 해줘서 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결국에는 그 뭐냐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애가 꿈틀꿈틀한- 해방되는. 네, 해방되는 그 시퀀스가 저는 되게 좀 감명 깊었어요. 엄청 감명 깊죠. 네, 사실은 그 뭐 앞에 뭐 오무의 뭐 애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약간 뭔가 지금도 약간 울려가지고. 좀 약간 울컥하는 왜냐면 뭔가 정말. 되게 나우시카세요? 그건 아닌데 근데 뭔가 되게 저도 울었어요, 상징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냐면은 정말요. 근데 왜냐면은 네. 그 황제 캐릭터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게 처음에는 그 사람도 나우시카처럼 뭔가 좀 더 이제 잘 살아보고 싶었고 뭐 진시황 물론 같은 거지. 네 그렇죠 뭐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서 잘못 발현된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고통 속에서 뭐 아무튼 이런저런 해가지고 했는데 그 시퀀스가 그래서 되게 근데 좋았던 이게 것 같아요. 되게 정확한 얘기 해주신 게, 이게 정말 저도 여기서 울었는데, 이게 나우시카를 보면서 울게 되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 중에 공통된 게 뭐냐면은 인수 작가님이야 뭐 AI니까. 근데 저는 붉은 돼지 보면서 웁니다. 붉은 돼지 그거는 보면서 근데 왜 울었죠? 아니야, 저는 붉은 돼지 하나도 안 보면서 울었어요. 울었어요. 저 다 울어. 저는 안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울컥하게 되는 게, 울진 않더라도 울컥하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나우시카에게 우리가 계속 뭔가 동조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희생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아까도- 숭고한 것 중 하나지. 희생.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무례하고 못된 사람 내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같이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대한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 거의 그야말로 성인의 경지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나우시카가 계속 보여준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나우시카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하려고 노력해 최소한 못하거나. 근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동화되고 감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황제의 그 결국에는 욕망 덩어리인 그 검은 덩어리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함께 함으로써, 심지어 넌 나랑 닮았다고 하잖아.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친구가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성불한다고 하나? 예. 맞아. 성불에 성불이라는 가면서 말이 어려울 것 같아. 결국에는 올고지 자신의 모습을 찾는 그 장면이 네, 사실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랬습니다. 예. 인수 작가님은 작가님은 전 인상적이었던 시퀀스. 두 개 생각나는데 거신병 나온 마지막에 거신병이 그 나우시카 엄마 부르면서 쫓아다니는 거랑 그것도 진짜 앞에 이제 그것도 너무 처절해. 아이러니하죠. 너무 녹아내리면서 이상하면 진짜. 신체가 녹아내리잖아. 네. 초반에 이제 오무 이야기
큰 오무 나왔을 때 그것도 진짜 그 두 장면. 근데 좋은 서사들은 만화를 넘어 좋은 서사들은 처음과 끝에 내용이 다 집약돼 있거든요. 처음 봤던 거에서 그냥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변주라고 생각해요. 좋은 음악들도 보면 첫 멜로디가 좋아야 그거에 의해서 변주가 가거든요. 근데 바람계곡 나우시카 1권에 이 네. 친구가 이제 비행을 딱 할 때 보면 1권 첫 페이지에 보면 이미 거신병 얼굴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봐봐. 어떤 드라마인지도 보여주고 좀 초현실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여주고 뒤로 가면은 이 친구가 막 설명을 해요. 뭐 여기서는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어. 막 이런 얘기 하면서도 이 안에 들어가서 그 오무 껍질 있잖아. 껍질을 딱 벗겨서. 근데 이 장면이 애니메이션을 먼저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얘가 여기 앉아서 그 자기가 숨 쉴 수 없는 포자 덩어리들이 눈처럼 내리는데 맞아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잖아. 근데 이게 그냥 이게 사람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자연 앞에서 상징적이죠.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되게 자연재해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잖아요. 섬나라라서.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나우시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나우시카가 앞으로 이제 7권 끝나고 나서는 내용이 안 나오지만 앞으로도 그냥 이런 느낌으로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들어가서도 자기를 좀 힘들게 만드는, 그 마스크를 벗으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바로 죽게 되는 그런 데서도 뭔가 여유를 찾고 그 자체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즐긴 다음에 그 자체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그런 인생을 나우시카가 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처음에 보여준 이 모습이 7권을 넘어서 8권, 9권, 10권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 그거의 변주이지 않을까, 나우시카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딱 그 장면 봤을 때부터 아, 이게 나우시카겠구나, 얘가 성장을 해도 그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멋있죠, 그 장면. 멋있네요. 또 상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처절하다는 한데 자꾸 에반게리온 생각나서 이 거신병 보면서 얘가 엄마 이러면서 따라다니는데 너무 슬퍼요. 슬프기도 하고 얘가 이제 다 세팅이 안 되는데 꺼낸 거잖아. 네. 그래서 그래서 몸이 이런 건데.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큰 3부작을 관통하는 게 어떤 거냐, 이게 7권짜리지만은 결국에는 인간의 과오, 맞아요. 그 과오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로 인한 찌꺼기들, 왜냐면 그거는 계속 없어지지 않거든. 막 예를 들면 후쿠시마 같은 거죠. 체르노빌이나. 네. 결국에는 그런 일은 터졌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예를 들면은 저 거신병, 그리고 아까 전 그 점균 덩어리들, 그런 것들의 어떤 똑같은 메타포거든요, 이 거신병은. 근데 거신병은 심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점균을 해결하는 거는 오무, 자연, 그리고 거신병을 결국에는 거신병이 사라지고 없어진 거 인간의 그 안에 있던 그 거대한 뭐죠 그거? 묘소? 그 묘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다 잘 붙여요. 네, 그런 맥락에서 저 거신병이 주는 여러 가지 함의들이 있죠. 안타까움이 있지. 맞아.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아이러니하잖아요. 네. 왜냐면은 거신병이 나우시카와 함께 있고 뭔가 도와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지만 동시에 불안해요. 불안하지. 왜냐면은 쟤는 제어가 안 되잖아. 제어가 안 되고 인간의 과거의 그거의 업의 산물인 거니까. 존재 자체가 그쵸. 심판한 자라고 자기를 지칭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핵이에요, 핵. 맞아요. 핵의 상징이죠, 저건. 전 그 두 장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은 저는 이 7권을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맞추고 싶다. 아니 그 상관없어.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건 미학을 떠나서 저는 가장 흥분되는 장면인데 3권에 그 이제 그 나우시카가랑 크샤나가 어떤 성에 갇히는 게 아니라 성에 있다가 그 적진에 있는 크샤나의 부하들을 구하러 나갔다가 들어와. 근데 그 과정에서 나우시카가 도와주는데 뭐 이렇게 위기가 계속 연발되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시퀀스가 저는 진짜 만화가 할 수 있는 액션의 정수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꼭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3권에? 네, 3권의 후반부인데 이거는 정말로 아름답고 그 액션, 그 전쟁 만화의 정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맞아. 이 장면은 정말로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두근두근거리고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전쟁 덕후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렇죠. 예, 자기 근데 스스로를 그 지점을 되게 아이러니하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쵸. 반전을 말하지만 아는데? 전쟁을. 근데 그게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게 그 공존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아까 인물들 얘기했지만 이제 캐릭터 얘기도 하겠지만은 이 인물들이 하나하나 너무 입체적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지? 평생을 책상 앞에 앉아서 그림만 그리신 분이거든요. 그렇지. 그 예전에 제가 그 뭐냐 이누야사 작가 있잖아요. 다카시 루미코. 다카시 루미코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거 얘기했었잖아요. 작가 고등학교 때 데뷔했어요 그분은. 맞아. 그러면 그분이 결국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더니 자기는 평생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상상이다.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면 크리스 아가스티 그 추리 소설들. 예, 소설 작가들도 보면은 그 사람들도 경험이 중요하다면 사람을 몇 명의 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맞아. 결국에는 상상이거든요. 근데 그 상상을 가장 이상적으로 독자나 대중에게 전하기 좋은 매체가 만화거든. 그런 맥락에서 굉장하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크샤나 얘기를 해서 아까 그 캐릭터 최애 캐릭터 얘기할 때 저는 크샤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크샤나가 최애예요? 그러니까 이 만화 안에서는 이 만화 지브리 전체로 하면 좀 다른데 그러니까 되게 여기 말씀하셨듯이 다 보면 캐릭터들이 되게 입체적으로 그리잖아요. 근데 크샤나가 제일 입체적으로 변해요. 제가 봤을 때 생각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장을 하죠. 가지고 가서 솔직히 나우시카도 성장은 하는데 나우시카는 그렇게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인데 크샤나는 이런 자기가 예기치 못한 사람들과 특히 나우시카 같은 사람이랑 만나면서 생각이 좀 다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자니까 굉장히 이렇게 명령적으로 모든 걸 얘기를 하다가 뒤에 가면 자기가 그 아버지 죽고 막 이런 거 보면 나중에 돕는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약간 동료처럼 되죠. 동료처럼 적에서 나오는 동료가 거잖아요. 되는 느낌이.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당시 만화들에서 여자 주인공들끼리 뭔가 해내는 게 잘 없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맞으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되게 그 당시에 보는 사람들도 신선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크샤나도가 엄청 앞서가는 거지. 그리고 저는 돈 많은 여자 좋아합니다. 갑자기? 권력 있는 돈 많은 사람 좋아합니다. 오케이. 좋죠 사실은. 네. 뭐 주시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돈 좋죠. 많으면 좋죠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유할 때 이렇게 잘 해주는 게 있어서 좋아요. 이런 사람. 작가님은 나온 작가님은. 저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바로 테토입니다. 그 귀여워가지고. 네, 테토? 그죠? 테트인데 테트. 테트. 그 데리고 다니는 애. 네, 여우 고양이. 좀 피해가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예요. 사람 말하니까. 사람이란 피카츄로 말씀 안 보면 하셨잖아요. 어떡해. 캐릭터라고 하셨잖아요. 캐릭터. 안 되나요? 아니 괜찮죠. 근데 정말 진짜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 왜- 작은 왜요? 칸 안에서도 걔를 보고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걔가 이제 여기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으면 이렇게 휘둘러서 오른쪽으로 이동했구나 이런 걸 항상 지켜보고 근데 있었거든요. 그 테트 네. 7권의 마지막에 어. 근데 그 너무 극적이지 않게 보여줘서 좀 당황했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마지막에 아 죽었구나 그래 슬퍼 이러면서 이렇게 그게 너무 극적이지 않게 다뤄서 1권부터 쭉 따라오는데 네. 죽음이란 건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근데 약간 또 여기서는 또 되게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표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어떻게 보면 냉소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맞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연장선이지 근데 않을까 이런 여기 생각이 들어요. 대사에 그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람이 죽어도 묻어주지 않는 시대다. 음. 근데 너는 왜 묻고 그러니까 생명이 죽었다 다 했을 때 그거를 묻어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케어를 하는 아이구나라는 얘기를 나우시카한테 하잖아. 네. 그런 것도 좀 뭔가 연결이 메시지가 되죠. 있는 것 연결이 같아.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요? 근데 정말 테트를 끊임없이 계속 그리죠. 네, 너무 절대 굉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있어야 돼. 생략하지를 않더라고요. 와, 보니까. 너무 장인이야 이 사람. 네. 귀걸이도 꼭 그려요. 맞아요. 귀걸이도 이게 끝까지. 이게 말이 안 돼. 이 디테일이 이분이- 이건 정말 진짜 광기예요. 광기야 광기. 혼자 다 했을까? 왠지 이분이라면 혼자 다 했을 수도. 아니 혼자죠. 잘하는 사람은 거의 혼자 다 해요. 하긴 기생 작가도 혼자 했고. 미야자키 하야오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 아니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다큐멘터리 보잖아요. 제작 네. 그거 네. 계속 잔소리해요.
뭐 아니, 하면 아 그거 아닌데. 예, 그러고 그러다가 그냥 결국에는 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가 해 혼자. 그리고 막 사람 찾아. 근데 그런데 눈치 보고 그 너무 PD가 눈치 옆에서 보여. 그러니까, 지난주에 실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고지에. 좋게 얘기하면 정말 좋은 어른이고 음. 안 좋게 얘기하면 그러면 정말 꼬장꼬장 꼰대 덩어리인데 근데 자기 세계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니까 할 말이 이게 없는 참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심플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원룡공주 때였나? 그 3D를 이제 보는 장면에서 3D 업체가 온 거예요. 아니다. 이번에 새로 하는 거 맞아. 새로 하는 이번 거예요 아마. 3D 업체에서 그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이렇게 인간이 막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 온 거야. 근데 약간 좀비 같기도 하고. 근데 미야키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내 친구 중에 장애인이 있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왜 하필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지. 샘플 영상 수많은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되게 불편하게 한다 이러면서 막 하는데 한편으로 되게 맞는 말인데 와 꼬장꼬장하고 저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 잔소리를 시작하는 거잖아. 내 친구 장애인이라는 거다. 그래서 다 그래서- 나간 거 아니야. 그 애니메이션 감독들 딴 사람들 젊은 뭐 친구. 그거는 그쵸. 근데 그래서 그 발표하던 분이 계속 이렇게 미야자키가 그런데 무슨 말을 하겠어. 완전 그 사색이 돼가지고 죄송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다 멋있죠. 다 멋있는데 크로토와 난 크로토가 너무 좋아. 이 잡초 같은 아 태도. 그러죠. 이 잡초의 수많은 인간화. 사실 여기 있는 애들 다 완전 넘사벽이잖아. 네. 근데 애만 인간인데 끈질긴 생명력. 그러니까 인간인데 인간 중에 능력치 최고라 그나마 그들과 함께하는 느낌? 약간 야무치 같은 느낌인 거. 그렇죠. 야무치나 크리닝이나 크리닝은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맨날 연탐한데 다 들켜. 약간 크리닝이나 야무치 같은 애인 거야. 어. 그 벌레 몰입꾼만 해도 엄청나. 약간 해설하는 역할, 해설 근데 역할. 애는 그래도 능력치가 인간이지 않 극한의 인간의 능력치라서 옆에 막 나우시카 있고 유파 있고 막 이런데 황제 막 황녀 있고 막 이러는데 막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그리고 약간 그 대사나 태도 같은 게 너무 쫀쫀해 얘가. 그럴 것 감초 같아. 역할 저는 같은 보면서 느낌? 그랬어요. 보면서 계속 뭐 그리고 그리고 뭔가 분위기 무드 설명충인데 동시에 맞아. 그걸 너무 잘해. 그래서 아직은 살릴 수 죽일 수 없어. 그래도 이러면서 맞아. 이러면서 진짜 멋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비행선 여행해서 구해주고. 아 근데 웃긴 장면도 있어요. 그 약간 죽을 위기에서 음. 그 크샤나가 살려줬잖아요. 근데 크샤나가 거기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크로토아가 대사를 이상하게 노래를 왜 하는 거야? 이런 게 있어요. 맞아.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그래서 것 같아. 저는 되게 큰 역할한 것 같고 여러모로 약간 그리고 맞지. 제가 좀 약간 추구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 캐릭터를 연결돼요 좀 이게. 그래서 어쨌건 결국에는 생존? 생존이 목표다. 그러면서 살아야 하니까. 근데 여기서 천민 출신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그런 것도 면에서 보면- 저는 너무 좋았어. 계속. 작가님 매번 보면 약간 그런 캐릭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감초 같은 제가 그런 느낌. 약간 농담이지만 되게 능력 계급 있는 사회에 능력 대한- 있는 네임드들 옆에 있어 이래서 킬하는 캐릭터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에 좀 울림은 있죠.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바람개국 나우시카에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알려면 진짜 만화책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세계관 자연관의 음. 총집합인 것 같아요. 그 애니메이션 말고 오늘도 이거 한다고 인스타에 올렸더니 네. 무수히 많은 분들이 애니메이션인 줄 알고 막 얘기를 해. 그래서 근데 뭐 애니메이션도 좋죠. 그것도 뭐 재밌었긴 했는데 그렇죠.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다들 이제 이거 예스24에 없더라고. 아 그래요? 정말요? 네, 알라딘에서 어렵게 구했어. 알라딘에서 이제 두 분 거 사면서 제 것도 같이 샀거든요. 근데 네. 두 분은 샀더니 그러니까 순서대로 시켰어요. 임나훈 작가님, 최재훈 작가님 저 이렇게 시켰는데 두 분 거는 시키자마자 하루 만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내 거는 일주일 그날 동안 신것 같더라고요. 내 거는 일주일 동안 안 오는 거야. 거의 딱 거기까지가 품절이었던 거야. 엄청 수량을 항상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겠죠? 네,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렵게 구했긴 했는데 혹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알라딘에서 구매를 하면은 구할 수 있으니까. 어렵진 않죠 이거. 네. 서점에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재고를 많이 안 뽑는 것 같아. 네. 아 이게 자체를. 최근에 또 한번 싹 뽑은 거고. 맞아요. 음. 그러고 나서 좀, 또 한 10년 한참 있다 좀 또 있다가? 10년 있다 또 뽑을 거야. 그러니까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번 종이 재질이 별로라서 근데 어쨌든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알라딘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된다. 한번 보셔라. 이게 이거는 사실은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웅장해져요. 필독이죠, 필독. 저는 진짜 아까 대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야자키 이 세계 만화에서 최애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저는 원령공주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거의 그 정도죠. 근데 진짜 만화책을 읽고 나니까 좀 더 진짜 확 음. 와닿는 그게 있어요. 저는 하울이랑 붉은 돼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울이 하울이 도 좋죠. 하울이 너무 잘생겼어. 하울은 인정이죠. 1위 아니에요? 제일 잘. 근데 저는 아시타카가 제일 잘생겨. 그리고 기노타쿠야잖아 심지어. 네, 성우. 뭐 멋있어. 성우 기무라타쿠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캐릭터마다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 그쵸. 드라마 중에 제일 사랑하는 드라마 이제 붉은 포로코로서 드라마를 좋아해서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얘기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지브리 세계관 전체적인 애니메이션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좋죠. 것 같아요. 재밌죠. 할 얘기 많죠. 너무 재밌겠다. 여러모로 참 의미 있는 네. 작품이지 않나. 네 정말. 코로나 시내에도 잘 맞는 것 같고 맞아요. 사람들이 좀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꼭 구매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학 탐구의 7번째 시간 이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미야자키 하야오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 녹음은 제가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다음 주 안으로 빨리 해서 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도 다음 분기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